대형마트의 파격 할인 속에 중소납품업체들이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적정 가격 이하의 납품을 강요받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들의 주장입니다. 부안군 해안탐방로 공사 하도급 비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부안군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가 부안 군수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유성엽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가 탈당 여부에 따라 도내 야권도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익산에서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서 등에는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했는데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동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전라북도 지역에서 비교적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익산시 북쪽 8km 지점에서 행정구역상 황등면 율촌리 인근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익산 지역 주민들은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을 느꼈고 전북 외에도 제전과 전남 여수 등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자 소방서에도 18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압력을 받았던 지하 단층이나 암석의 약한 부분에서 압력이 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전국의 지진 관측소를 대상으로 지진파를 분석하며 추가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들이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파격 할인 행사를 자주 벌이는데요. 파격 할인을 벌이는 물건들은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대형마트에 철저히 을처지인 중소납품업체들이 단가 후려치기 속에 출혈을 감수하고 납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돼지고기를 가공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전라북도의 한 업체. 지자체 우수 상품에 선정되고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할 만큼 견실한 업체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롯데마트에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600억 원에 달하고 단기 순이익이 13억 원까지 났던 기업이 롯데마트에 납품한 이후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롯데가 저희한테 성장시켜 주시겠다고 같이 거래하자고 저희하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물량은 늘었지만 납품 단가가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겹살 데이로 불리는 3월 3일 일주일 전에는 매입량이 전주에 비해 43배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납품 단가는 킬로그램당 14,000원의 70% 수준인 만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명 단가 후려치기로 롯데로부터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는 게 이 업체의 주장입니다. 40톤 무조건 주세요, 사장님.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진짜 8월 말, 9월 말에 요 손익 마이너스 나는 거 지역과 상관없이 무조건 물건 가져갈게요. 이 업체는 지난 11월까지 3년여간 전국 롯데마트에 1,400톤을 납품했지만 이 가운데 71%가 원가의 30에서 50% 수준에 불과한 행사 물량이었습니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1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봤다며 지난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원은 업체의 피해를 인정해 롯데 측에 48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롯데 측에서 좀 수락이 어렵다라고 좀 의사를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서 조정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된 사안입니다. 사건이 종결이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해당 사안이 이제 송부가 되고요. 다시 이제 그 사실관계 조사 등을 하지만 롯데가 조정을 거부했고 현재로선 소송 말고는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지금 눈물을 머금고 지금 어떻게든 저희는 협의를 봐야만이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말로는 상생을 외쳐대지만 뒤로는 단가 후려치기가 성행하는 대형마트 납품업계 현실 속에 중소업체는 도산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창당 계획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동영 전 장관의 동참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야권의 양강 구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당 이후 호남에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진 안철수 의원이 야권 연대보다 신당 창당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신당은 불공정한 세상에 분노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창당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안철수 의원 옆자리를 지킨 유성엽 의원의 속내입니다. 그간 천정배 박주선 의원 창당 과정에 참석하며 연대를 과시했지만 선택은 결국 안철수였습니다. 또 기존의 또 신당 세력들과도 또 연대 뜻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신당이 이렇게 출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남은 관심은 순창에 집거 중인 정동영 전 장관의 행보입니다. 최근 문 대표 방문에 서로 다른 길에 서 있다며 복당 제의를 거절했고 문과 안을 싸잡아 비판하며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이나 이제 문 대표나 호남에 자주 오는데 호남은 이용 대상이 아니라 호남은 상수다. 그러나 평소 친분이 두터운 유 의원의 가교 역할에 따라 안철수와 손을 잡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 탈당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경우 전북 역시 새정치와 안신당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야권 재편 구도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 정치 발전의 계기로 작용할지 아니면 당 선택을 놓고 버리는 정치인들의 줄서기와 구태만 확인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에도 전북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지만 전북 인사는 제외됐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 9번의 개각에서 전북 출신 장관은 없었습니다. 또 법무부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43명 인사를 단행했지만 전남과 광주가 9명 포함된 것과 달리 전북은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이 유일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공단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선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를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 장관이 올해 5월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번복시켰으며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한 점을 들어 이사장 선임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를 넘기는 연말이지만 해결되지 못한 지역 현안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에 해를 넘기게 되는 도민들의 관심 사업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이 그중 하나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복합 쇼핑몰과 호텔을 지려던 전임시장의 계획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취임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 짓는 컨벤션센터 역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경기장 부지를 전주시에 넘겨준 전라북도가 대체 경기장을 먼저 건립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대체 시설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전라북도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 계획 등이 미흡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양 자치단체 간 힘겨루기에 1년 넘게 고착 상태에 빠진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결국 도와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부지 양도 계약은 지난 17일자로 만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종합경기장 개발과 컨벤션 센터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해서 행정 절차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가 보류한 사업 심의가 통과되면 뒤늦게나마 컨벤션 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대체 시설이 들어설 부지 매입비 70억 원을 예산에 반영시키며 전라북도의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를 더해서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가 있고. 하지만 전라북도는 부지 매입비 편성 역시 사전 투용자 심사를 거치지 않은 무리한 행정이라며 싸늘한 반응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센터 조성으로 인해 필요성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이 사업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올해도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실패 후유증이 지자체 재원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 통합 추진 당시 절차 위반과 손실 등의 책임을 물어 내년도에 완주군과 전주시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각각 24억 원과 4억 8천만 원씩 삭감했습니다. 통합청사는 주민투표 가결 뒤 지어야 하는데 전주시와 완주군은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통합철사 설계비 32억 원을 집행했고 이후 주민투표마저 부결돼 무리를 빚었습니다. 해양 관할구역을 새로 결정하는 법안이 추진돼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합의가 없는 한 해양 관할구역을 등거리 중간선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동 관할구역을 두는 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도내 어장 면적이 축소돼 어민들의 불만이 커질 전망입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 곳곳에 설치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합동자치기구입니다. 유일하게 김제 원평의 모습이 남아있었지만 그마저도 방치되고 있었는데요. 1년여의 복원 과정을 거쳐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질 듯한 이 폐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에서 농민군이 집강소로 사용하던 가옥입니다. 1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면사무소나 개인주택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방치돼 왔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이었던 김제 원평 집강소 건물이 혁명 당시 모습을 되찾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문화재청이 긴급 매입을 결정한 이후 1년 동안 전문가 및 지역 주민들의 자문과 구증을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새 집처럼 보이지만은 건물은 규격이나 모양이나 다 1890년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이 됐습니다. 집강소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혁명 지도자 전봉준과 전라감사의 전격 합의로 설치됐던 최초의 민간 합동자치기구입니다. 전국 50여 개 군현에서 백성의 의견이 행정결정으로 이어졌던 지방자치의 효시로 꼽힙니다. 원평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에 설치됐던 집강소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건물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집강소 활동을 통해서 피지배층의 뜻이 바로 행정에 원용되는, 행정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은 복원된 원평 집강소의 문화재 등록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농민군 묘역은 봉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방치되고 있다며 동학혁명 유적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하도급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안군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진흥수사대는 부안 해안탐방도로 공사의 하도급 강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부안군 비서실을 찾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138억 원 규모의 해안탐방로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국개임과학고의 학부모들이 학교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개임과학고 재학생과 신입생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정모 교장 대신 내년 3월 1일자로 새로운 교장을 초빙하기로 했다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어제부터 사흘 동안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인근에 금융센터와 연금센터가 함께 들어설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옥 인근에 1,100억 원을 투입해 국민연금 교육장 등이 포함된 연금센터를 짓기로 하고 내년 초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전라북도도 기금본부가 이전하면 상당수 금융투자업체가 따라올 것으로 보고 이들을 수용할 금융센터 착공을 위해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임 검사장에 장호중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서울 출신인 장 신임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검 형사 6부장과 법무부 감찰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유철 현 전주지검 검사장은 수원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정읍시와 고창, 부안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이 문을 연 이후 주민들의 화장장 이용 비용이 최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이 문을 연 한 달 동안 이용 실적을 보면 하루 평균 5.5건의 이용률을 보였는데 정읍과 고창, 부안군 주민이 85%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전주나 광주 또 세종시까지 원정 화장을 했던 것에 비해 적어도 5분의 1에서 최대 10분의 1로 비용이 줄었으며 쾌적한 시설 이용 등 편익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추모공원이 본격 운영되면서 정읍과 고창, 부안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장사복지 서비스 양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조달청이 올바른 역사 인식과 민족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참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백정기 의사 생가터와 백산성,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을 돌아보는 민족정신 충무공 리더교육과 광복군 리더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록 등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임실군이 관촌면 상월리에 추진한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방수리 상수원 관련 주민피해 지원 사업으로 8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된 태양광 발전소는 400kW급 규모로 연간 8천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창군이 최근 내면 규모의 실내 돔구장을 설치한 데 이어 내년 국내 정구대회 가운데 메이저급인 세계 대회를 잇따라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협회장기 전국 정구대회에 이어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선발전 한중일 주니어 경기대회가 순창에서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이 이달 말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번에 지급되는 농가소득 보전 직불금은 쌀 1,493억 원, 밭 250억 원 등 총 1,798억 원이며 도내 16만 농가에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변동형 쌀 직불금은 평균 쌀값이 15만 원인 경우 1,260억 원이 내년 3월에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무인 비행장치 드론을 운영한 업체 3곳과 협력해 완산 채련공원 일대 10제곱킬로미터 지역에서 국토조사와 시설 안전진단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 소재와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체험 중심의 지역 특화 산업과 융복합 창조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교육센터와 시험장 등도 만들 예정입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잇따른 스키장 리프트와 케이블카 시설에 대해 재점검이 이루어집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정기점검을 마쳤지만 안전관리에 취약점이 발견된 덕유산 리조트와 강원랜드, 용평 리조트 등 전국 12곳의 시설을 내일부터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 위치한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설천봉을 연결하는 관광곤돌라가 올해만 2차례 운행 도중 멈춰서 이용객 불편과 함께 환불 사태를 빚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원시 아영면 새마을 남녀지도자 50만 원, 구상리 송리마을 16만 원, 두랑리 이동마을 12만 원, 죽항동 새마을금고 20만 원, 남원농협 용남지점 10만 원, 용남시장 상인조합 10만 원, 구세당 약국 3만 원, 그린조이 남원점 3만 원, 서울상회 3만 원, 송월타올 2만 원, SK 남원주유소 5만 원, 아구마당 만원, 강남마트 박형님 만원, 이선당 시계점 김영선님 2만원, 중앙금빵 김명숙님 5만원, 김진탕님 3만원, 노봉원님 만원, 노혜란님 3만원, 배종선님 5만원, 낭산면 중기리 용기리 중리마을 30만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도내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유키 구라모토와 리처드 용재오닐, 신지아가 함께 꾸미는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늘 예원당에서 동지맞이 송년 국악잔치를 진행합니다. 군산시립합창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 5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대에 올립니다. 익산교육지원청 솜리맘스 코러스의 송년음악회가 오늘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진안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진안의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주제로 특별 전시를 갖습니다. 올해 전주시 문화예술계를 빛낸 예술인들에게 수상하는 예술상 시상식이 오늘 르윈호텔에서 있습니다. 부안군은 오늘 군청 앞 광장에서 자매도시 포항시의 우수수산물을 홍보 판매합니다. 무주문화원은 오늘 예체문화관에서 명사 초청 강연 등 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과거 동짓날 정읍 진산마을에서 진행됐던 앵마기 동지 행사가 오늘 감곡면 진산마을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체험형 놀이공간인 플레이 키즈월드 실내 썰매가 내일부터 군산 새만금 컨벤션센터에 마련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으며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진안 9도 등 8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